네, 안녕하세요. 셀트 자연인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일단 지금 현재 부분까지는 문제가 많았죠. 치료센터라기보다는 그냥 격리센터 부분이었죠.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확충, 전원체계 재점검 시급하다는 타이틀입니다. 의사 인력 기준 충족한 생활치료센터 61개소 중 37개 부분이고요. 감염병 전담병원, 예방접종센터 등 의료 인력 수요 급증 탓으로 지금 생활치료센터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 운영체계 보완하고 환자 관리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진을 확충하고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상당수가 의사 1인당 입소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의사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의사가 부족한 곳에는 간호사를 더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면 질의에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 인천과 충남 아산에서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협력병원 중심으로 의사 인력 우선 자체 충원을 하고 필요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치료센터 61개소 중 31개소만 의사 1인당 입소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현실 부분인데요. 간호사 1인당 입소자 수는 61개소 모든 생활치료센터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61개소는 중수본 및 시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서울시 자치구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요. 복지부는 의사가 적게 배치된 24곳의 생활치료센터는 대부분 간호사를 지침보다 더 많이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 4차 유행 및 예방접종 대응을 위해 감염 전담병원, 예방접종센터 등의 의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의사 인력이 충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을 협력병원 중심으로 우선 자체 충원하고 필요시 의사 인력 충원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간호 인력 충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하고요. 의사뿐 아니라 약간 간호사 부분도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산소 포화도, 혈압 체크 의무화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을 했다고 하고요. 항체 치료제 투여 필요하면 신속한 전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관리 체계 보완을 위한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허 의원은 레키로나주와 같은 치료제를 도입하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할 경우 산소 포화도와 혈압 체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바른 말이죠. 레키로나주와 같은 치료제 도입 시급하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산소 포화도와 혈압 체크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비대면 진료 운영 체계 보완과 전원 체계 재점검을 통해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료하기 위해 구축한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86개 생활치료센터 중 69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항체 치료제 투여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원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천은미 교수가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죠. 생활치료센터, 말 그대로 치료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에 국회의원도 말 그대로 레키로나주와 같은 치료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 부분입니다. 분식, 셀트리온 조단위 성부 2030년 바이오 미래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도 조단위 투자 계획을 밝혔던 부분이었죠. 2030년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비전 2030 제시 신약부터 유헬스케어까지 2030년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은 2020년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2030 비전 로드맵을 발표했죠. 앞서 2019년 5월에도 서정진 명예회장은 2030년까지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 로드맵을 담은 중장기 사업계획 또한 공개를 한 부분이 있고요. 서정진 명예회장이 직접 발표한 셀트리온 그룹의 비전은 2030년까지 약 4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학 시장 선두로 나서고 4차 헬스케어 산업까지 진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소한 2030년까지는 우리 가지고 가야 되겠죠? 또 직간접적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유통망을 구축해 한국을 세계 바이오케미컬 의약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 또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 수준의 연구 개발 및 제조 생산 능력 등 셀트리온 그룹만이 가진 강점을 통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1년까지 바이오케미컬 의약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현지 법인 설립 및 직판체제 구축하겠다는 부분이었고 2025년까지는 면역 항암제 등 전체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고 시장 마케팅 및 세일즈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 또한 2030년까지 유헬스케어 융합 및 네트워크 연계 플랫폼 기반 사업, 의료 데이터 AI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2030년까지의 계획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셀트리온은 이러한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중심 사업에서 신약 개발을 비롯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2월달 식약 허가받았으며 2002년 회사 설립 후 19년 만에 첫 신약을 보유하게 된 부분이었죠. 레키로나. 또 셀트리온은 다케다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부 인수했죠. 그리고 현재 증설 중인 셀트리온 3공장을 케미컬 의약품 제조용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3공장 생산 능력 6만 리터 규모 부분이고요. 또한 12만 리터 규모의 중국 내 최대 바이오 약품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직판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초부터 신약 개발 사업을 위한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건립 작업을 본격화했고요. 호재밖에 없죠.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는 연구 개발 및 공정 개발, 임상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시설입니다. 예상 준공 시점은 2020년 7월이며 오는 2030년까지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등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송도에 20만 리터 규모 4공장과 복합 바이오타운 건립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장기 신약 개발을 위해 국내외 바이오텍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미국의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사와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를 했죠. 이번 협업을 통해 셀트리온은
자체 mRNA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코로나19뿐 아니라 항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에 나서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영국의 항체 약물 접합제 개발사인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지분도 투자했죠. 말 그대로 mRNA 부분, 그리고 ADC 부분,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 부분 해서 크게 3-4가지 정도의 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우리 최소한 2030년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